네, 자금 출처 조사 못지않게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세대 1주택 관련 세무조사 이야기입니다.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, 귀가 따갑도록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.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? 예,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주겠다. 쉽게 얘기해서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2년 이상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세금 과세하지 않겠다. 뭐 이런 심플한 내용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. 그런데 이런 심플한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. 이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세금 폭탄 사례만 해도 책으로 써도 아주 몇 권을 쓸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, 이번 파트에서는 이 세금 폭탄 맞은 사례 한 2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면서 좀 우리 납세자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좀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. 이런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금 폭탄 맞은 사례인데요.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종종 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.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, 저희 거래처의 김 사장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 김 사장이 인천 송도가 좀 뜬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인천 송도에 오피스텔을 하나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? 한번 뭐 잘 된다 하면 그냥 너도나도 막 그냥 같이 공동 투자하는, 따라서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그냥 높은데요. 김 사장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 같이 5명이서 같이 이 오피스텔 한 채씩 투자를 했습니다. 오피스텔은 상가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4천만 원을 다 환급을 받았습니다. 환급받을 땐 좋았죠. 그런데 갑자기 인천세무서에서 환급받은 3천만 원을 환급받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4천만 원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. 환급받은 세금 다 토해내라고. 깜짝 놀라서 이 김 사장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의형제처럼 지내는 거래처 사장님인데, 형님, 이거 좀 빨리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고 나서 오피스텔을 임대를 놨어요. 자기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놨는데 그 임차인이 상가로 쓰지 않고 거기서 주거를 한 겁니다.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거기서 그냥 주거를 한 거예요. 주민등록 전입이 되고 거기서 주거를 하게 되면 그건 상가로 보지 않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.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죠. 그래서 부가가치세 추징을 당하게 됐고요.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내고 말았습니다.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. 문제는 다음에 또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. 어떤 문제냐? 이 김 사장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일산에 살고 있는 자기 집 아파트를 금매로 양도를 했어요. 이 김 사장 생각에는 당연히 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되니까 내가 이 아파트 파는 거는 비과세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도세 신고를 안 한 것이죠. 비과세 되는 줄 알고. 그런데 고양세무서에서 느닷없이 5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가 됐어요. 또 이 김 사장이 형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제가 알아보니까 일산의 아파트 한 채하고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에게 주거용으로 돼가지고 오피스텔이 또 다른 주택으로 봐서 2주택자가 돼가지고 2주택자는 먼저 파는 주택은 무조건 양도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김 사장은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추징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또 양도소득세까지 이중으로 폭탄을 맞는 그런 아주 그냥 가슴 아픈 사례가 있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다 부담하고 말았습니다. 자,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. 역시 저희 거래처
원장님 얘기인데요. 병원을 하시는 원장님이 어느 날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. 세무사님, 일산 서구청에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.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 취득세 1세대 1주택자는 등기를 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.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서민들에게 이 감면 혜택을 줍니다. 그래서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일산 서구청에서 당신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자다. 집이 두 채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라. 그래서 무려 350만 원의 취득세를 고지서를 내보냈어요.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원장님이 일산에 아파트를 하나 팔았는데 집이 한 채인 줄 알고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했는데 보니까 전라도 나주에 농가주택이 하나 있었어요. 농가주택. 이 농가주택이 말만 주택이지 폐가입니다. 폐가.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폐가. 이 공시지가를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얼마인지 아십니까? 50만 원이에요. 50만 원. 이것도 이 4인 공유로 되어 있더라고요. 4인 공유. 4사람 공유니까 1인당 해봐야 12만 5천 원짜리 이 가치밖에 안 돼요. 12만 5천 원짜리 농가주택으로 인해서 이걸 집으로 간주를 하더라니까요. 이걸 집으로 간주를 해서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일이니까 취득세 감면해 줄 수 없다. 그래서 토해내라는 이 350만 원 추징을 하더라는 것이죠. 제가 너무나 이거 참 황당해서 제가 일산 서구청장실을 찾아갔었습니다. 그래서 부청장님, 저도 공직 생활을 하다 나왔는데 이래서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들은 이 법대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. 이래서 공무원들이 참 좋지 않은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랬더니 구청장님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이 취득세 과장님하고 좀 잘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.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같이 이제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안타깝다. 그런데 이 심판 청구를 해도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도 이게 인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기도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.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미리미리 세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번 파트에서는 1세대 1주택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많다. 그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관련해서 세금 폭탄 사례가 많다는 걸 말씀드렸고요. 또 1세대 1주택인 건 줄 알고 감면을 받았는데 또 2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많다. 이 밖에도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러므로 현명하게 좀 생활을 하시려면 미리미리 세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